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피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우리는 어찌됐던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모셔왔습니다. 복이 많은 남자죠. 복주머니 듬뿍 담긴 오늘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금요일을 책임지는 만큼 더욱더 좀 막중할 것 같아요. 네. 책임감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늘 좀 불타는 금요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조금 시장인 떨어졌던 거에 비해 회복하는 거는 조금 아직 좀 더딘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지금 추세만 잘 타면은 그래도 이제는 앞으로의 바닥 구간을 좀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저PBR 구간이 지금 1도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대만이랑 중국,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피 종목의 좀 상승세가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지수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걸맞는 어떻게 단기 전력 보너스 종목 오늘 준비되어 있나요, 대표님? 오늘도 화성밸브라는 종목으로 사실 네. 청산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봤었을 때는 시장이 올라가나 떨어지나 확실하게 좀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쁨을 안겨다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제가 그 급등 종목을 제가 안겨다 드렸으니까 네. 오늘 좀 쉬어가고 다음 주에 한번 그럼 이어갈 늘 수 있도록. 그러네요. 말씀드릴 때마다 네. 늘 처음에 꼭 튕기세요. 하지만 뭐 제가 누굽니까? 일단 또 이따 자리 옮겨서 네. 어떻게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음 주에 공약주 챙겨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한 5분만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또 우리 생방송에 또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겠죠. 오늘도 무려 3가지의 선물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일단 당장 다음 주에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좀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 주식의 봄 시그니처죠. 히든 종목까지 3가지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해시태그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해시태그는 자율주행과 엔터테인먼트, 엔터주 준비하셨네요. 대표님, 네. 이 2가지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자율주행을 들고 온 이유는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급이 굉장히 몰려 있긴 한데, 자율주행이 굉장히 급등했다가 다시 조금 이제 조정이 오면서 제자리를 잠깐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의 지금 정치적 향방 같은 경우 지금 트럼프랑 계속해서 일정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슬라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가장 큰 게 자율주행인데요.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법까지 좀 개정이 되는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율주행 섹터들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고요. 두 번째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트레이드가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 지속되면서 악재 영향이 뭐가 있냐면 관세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세 부과 때문에 약간 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안 하다 보니까 관세를 매길 수 없는 그 리스크가, 아예 트럼프의 리스크가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엔터테인먼트도 뭐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에 상반된 이러한 또 이제 관련주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지 보고요. 자, 일단 오늘의 증시 한 줄 평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증시 오래간만에 힘찬 증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기대가 되네요. 자, 네. 그러면 오늘의 증시는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또 봄인 것 같습니다. 화사한 봄으로 오늘 또 해주셨으니까요. 내 계좌에도 이런 또 화사한 꽃이 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도 5분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또 당첨이 됐을지 저희가 추후에 자리 옮겨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주식의 봄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그래도 코스피 기준으로는 기분 좋은 상승을 하면서 오늘 마감을 했죠. 자, 우선 SK하이닉스가 4%대 이번 주 오늘 처음으로 또 4%대 강세가 나타났던 부분이었고요. 무려 8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2,500선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게다가 11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돌아왔다라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게다가 2차 전지가 저가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도 이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많은 남자죠. 복주머니 듬뿍 담긴 오늘 이응복 전문가님 다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왜 자꾸 근데 네. 정말 자꾸 단기 공략지 왜 자꾸 튀기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서운해요. 네. 왜냐하면 또 연애할 때 계속 퍼주기만 하는 것보다 밀당 약간 좀 하신다는 밀당도 거예요? 좀 해야지. 그래야지 또 네, 시청자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약간 좀 당겨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밀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밀어주셨으면 네. 저는 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진정한 밀당 아니겠습니까? 맞죠. 대표님, 우리 요즘에 시장 이제 조금씩 올라오려는 흐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간 시장을 좀 달궜던 사실 제약바이오는 떨어지고 또 2차 전지가 오르고 있어요. 네. 반도체도 힘을 내줄랑 말랑하고 있는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점검 필히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요즘에 굉장히 공략한 종목들의 승률이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화성밸브 보세요. 세상에나 오늘 익절 전량 오늘 익절 청산하셨잖아요. 18일 월요일에 들어가서 오늘 금요일에 딱 5거래일 만에 20% 챙겼습니다. 하나오션 10%, SY 스틸텍 사실 뭐 15일에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간 날 제대로 파셨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우리기술투자, 전진건설로부터 한농화성까지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모든 종목들이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두 자릿수대 빨간불을 켜고 있잖아요. 대표님. 네. 이런 분이 단기 공략주 보너스 안 주시면 누가 주겠습니까? 어떻게 주말에 푹 쉬고 네. 월요일에 힘찬 마음으로 단기 공략 보너스 종목 어떻게 제가 애교라도 부려야 되나요? 대표님. 네. 애교 보니까 바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그냥 당겨져 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제 시청자 커뮤니티방에 네. 입장해 주신 분들도 아까 제가 뭐 설명해 그 수익률표 보신 것처럼 좋은 종목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기 싫어서 빨리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단기 공략주 저희가 하나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장 시에 일단 들어갔다 하면 기본이 한 10%대 빨간불을 킬 수 있는 진입가와 청산가를 명확하게 드리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생방송에서 분명하게 저희가 매매 이러한 또 투자의 인사이트를 챙겨드리고 있고요.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장중의 상황과 그리고 판단하에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똘똘한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이 우리 또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챙겨드린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자, 방송 시간 내에만 함께 해주시면 되세요. 방송 시간 42분 남았고요.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복주머니 듬뿍 담긴 우리 이응복 전문가님의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추가적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대표님, 네. 저희가 그러면 시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에코프로비엠 5일째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네. 이제 엔터라든지 뭐 로봇, 뭐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요즘 이번 주 시장을 딱 봤었을 때는 확실히 그동안 좀 쉬었던, 빠졌던 종목들이 약간 올라오는 그러한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또 한 주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네. 다음 주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전 다음 주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나 반도체 섹터가 오늘 좀 올라와줬던 거는 호재가 있어서 올라왔던 거는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저 HBM 관련, 엔비디아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수혜를 받았지만 다른 종목들이 올랐던 이유로는 크게 이제 뭐 저점에서 이제 저점 구간을 확인하는 확인 기조가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 증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엔비디아가 일단은 이틀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기대치도 잘 났는데 하지만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 투자자들의 눈에서는 눈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기대치만큼 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엔비디아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해석을 통해서 이거 그래도 너무 좋다. 눈을 아무리 기준을 높게 잡게 보더라도 엔비디아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다. 그러면서
AI 쪽과 뭐 반도체 쪽 섹터의 강세가 이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엔비디아 호실적을 반영하면서 반도체랑 소프트웨어, AI 테마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M7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 빼고는 나머지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여졌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주요 테마는 역시나 엔비디아 뭐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뭐 AI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2차 전지, 반도체 섹터. 그래도 오늘 테마 자체가 오늘도 그래도 잘 올라와 줬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건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 이제 말고도 뭐 금양이든 여러 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은 저는 추천은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2차 전지 섹터를 들고 오지 않는 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자고 하면은 일단 전기차 캐즘 현상은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트럼프가 출범할 당시 관세 부과 이슈까지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의 보조금 폐지까지 있어가지고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아직은 낙관적인 전망은 보여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또 주요 일정을 보자고 하면은 미국의 뭐 3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요.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1월 28일 목요일 날에 또 우리 한국의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이번에 뭐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 얘기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긴 한데 금리 인하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그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또 수혜를 받는 sek터와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확실히 다져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제가 오전 시장 짧게 말씀드렸을 때 지금 현재 코스피의 PB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무려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만 0.85 정도 됐었는데 오늘은 좀 올라와 줬겠죠. 그만큼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과매도 구간이었고 바닥 구간을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바닥 지지 라인에서 추세까지 지금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코스피는 이제는 조금 가져가셔도 좀 괜찮은 섹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인 게 이거는 이제 더 내려갈 수 있는 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670포인트에서는 그래도 잘 지지를 해주고 있고 지금 이 지지 라인을 뚫지 않기만 하면은 그래도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같이 한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랑 코스닥 지금 과매도 구간을 이제 좀 벗겨 나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약간 회복세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거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좀 얼마나 많이 떨어져?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복하려면은 한 달 정도는 계속 올라가 줘야지 그나마 이제 평단가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올라고 내일 떨어지고 오늘 오르고 내일 떨어져 이런 거는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코스피에 이제 그 밸류업 프로젝트, 밸류업 ETF까지 지금 출시를 한다고 했고, 그리고 밸류업 종목에서 이제 최근에 금융 섹터에서 빠졌던 종목인 KB금융이랑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SK텔레콤 이런 좀 좋은 종목들이 밸류업 지수에 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2천억에서 5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바닥 구간에서 저점 찍었고 PBR도 이제 좀 그 지수도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정부의 밸류업 ETF 이런 좀 좋은 호재들이 돌려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자잘한 좀 종목들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도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리스크를 좀 줄이고자 하면은 코스피 관련 종목,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얘기해 줬어요. 실적 컨셉 웃더라고 가이던스도 컨셉에 부합하는 절대적으로 좋은 실적 내놨지만 네.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론과 함께 이 보통 나왔던 사실 컨셉보다는 나의 마음속의 컨셉이 더 중요했다.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시간에서 하락했지만 다시금 그게 하루 만에 반등세를 보이면서 AI 반도체, 그다음에 뭐 AI, 뭐 로봇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종목의 흐름이 좋았다. 게다가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러한 좀 편입 지수에 네. 정확하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무슨 종목이 필요한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7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그게 추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러한 종목을 좀 최대한 빠르게 내 계좌에 찍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짧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만히 있다고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도 도전을 해보고 실천을 해보고 태도를 바꿔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한 저희가
빠른 투자의 인사이트를 드리고 있는 게 우리 또 이윤복 전문가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화성밸브 오늘 청산하셨는데 정확하게 목표가에 도달하셨죠. 12,000원 목표가 주시면서 20%의 빨간불. 하나오션도 목표가 38,000원 달성하시면서 10%. SY스틸텍부터 갤럭시아 머니터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현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그러한 또 종목들로 빠르게 최대한 또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더 켜드렸거든요. 자, 이런 분이 약속 하나 해주셨습니다. 제 애교에 넘어가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다음 주에 저희가 단기 공략주 무료로 제공해드린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잊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좀 분석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지는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50분까지 저희가 문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34분 남았습니다. 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우리 이윤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저희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도 저희가 5분 당첨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까치밥님, 그리고 오뚜기짱님, KHY님, 그리고 이사운님, 사과나무님, 이렇게 또 5분 오늘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 증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함께 하시면 저희가 경품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팍스TV 히든통신망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서 종목 선물도 받아가시고 이러한 상품권까지 증정해드리는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수익도 한번 보고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네. 한번 이어가 보죠. 지난 방송의 히든 종목이었던 한화오션. 오늘 네. 이제 비단 건설기계라든지 조선기자재, 약간 피팅 밸브 쪽이 좀 많이 강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한화오션이라는 종목을 주셨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1거래일 만에 10%딱 챙기고 네. 목표가를 달성하셨네요. 네. 어떤 투자 가치를 보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이제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님과의 통화에 통해서 그 조선 섹터가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괜찮게 잘 끌고 갈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LNG선이죠. LNG선과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LNG선이 미국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 아이템이고요. 미국의 필리 조선소의 지분까지 인수를 했고 미국의 또 해군 보수 그다음에 수리, 정비 수주 이게 MRO라고 하는데 이런 미국과도 연관이 있고 수주권까지 있는 이 기업 종목 자체가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의 최대 조선 쪽 섹터의 수혜주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해 드렸었고요. 지금 이때 당시 보면은 좀 고점이어서 좀 갈등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항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저항 라인을 만약에 뚫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 내려가면서 저항받고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저항을 시원하게 한번 뚫어버렸습니다. 뚫고 나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갔고 연중 신고가를 경신해 나갔고 앞으로 이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면서 앞으로 떨어지더라도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이 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많아요. 섹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이 된다면은 재건 관련 종목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심지어 재건 관련 종목들도 공략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기업들, 한국에 있는 재건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낮습니다. 네, 미국이랑 유럽연합 쪽에 좀 기업들이 많이 행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조선 쪽 섹터들은 앞으로의 지금 강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러도 강달러예요. 지금 1,390원 초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400원을 찍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지고 보면은 내년부터는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어떤 종목들이 또 수혜를 받는지 그렇게 달러 강세면은 약간 또 수출 기업들 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그중에서 또 조선 쪽이 확실한 수주와 모멘텀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도 잘 나왔지만 4분기 그러면 내년 1분기 실적까지도 영업이익 폭도 개선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이 하나오션 종목을 체크했고 역시나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성밸브입니다.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왔어요. 네, 조금 좀 길게 보긴 했었는데 길게는 아니고 조금 적당히 좀 보긴 했었는데 너무 빨리 왔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대항거래 이슈가 이제 12월 12월 10일 정도에 이제 시추가 좀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시장의 주도주가 약간 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굉장히 주가가 잘 눌렸던 화성밸브를 저는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 종목들도 있죠. 뭐 한국가스공사도 있고, 뭐 넥스틸도 있고, 뭐 화성밸브도 이렇게 있고요. 근데 그 종목들 세 가지 종목들 중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화성밸브를 들어갔던 거는 당연히 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들어갔고요. 넥스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고점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더딜 수 있을 거라서 좀 제외를 했고요. 하지만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시총도 좀 괜찮고 나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튀어오를 때는 확실히 튀어올랐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시추의 그 대항거래 프로젝트가 시행됐을 때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시추 관련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 화성밸브도 실제적으로 또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을 했고요. 바닥 지지 라인에서 쌍바닥을 찍고 추세가 전환이 되기 전에 저는 이 바닥 구간에서 완벽하게 포착을 하고 공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12월 달 초, 12월 중순, 12월 말까지. 대항거래 섹터 같은 경우는 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프로젝트 기간도 굉장히 길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 대항거래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뉴스에서도 도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재료가 쌓이면은 결국에 강세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그 안에 종목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화성밸브는 지금 또 오늘은 그래도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빠르게 20%대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안겨다 드렸지만 조정이 되거나 또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재공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 커뮤니티방 입장해 주시면은 이렇게 화성밸브 같은 좋은 종목들도 제가 선물로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이런 좋은 종목들도 들고 왔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매일매일 제공되는 또 통신망 혜택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은 또 이제 수익도 날 수도 있고 공부도 두 가지를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일석이조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뭐 돈 받고 이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입장만 해주셔서 가만히 눈팅만 해주셔도 제가 무료로 매일매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 브리핑도 보시면은 일단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짧게 제가 한 줄평 정도로 해가지고 보시는데 한 2분,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서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을지 그거의 속 섹터 안에서의 그 왜 오르는지 왜 오르고 그 뉴스들이 그 관련 종목들이 무슨 종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매일매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시작 장 전에 말씀이죠. 그리고 증시 스케줄도 제가 안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다음 주에 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그중에 일정 중에서 어떤 일정들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좀 확신이 있는 일정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제가 꼭 한 번씩 체크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요즘 계속해서 나왔던 뉴스가 뭡니까? 지금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뉴스입니다. 뉴스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뉴스를 누가 먼저 빨리 보고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등락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지금 최근 속보 같은 걸로 체크해 보자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금두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큼직큼직한 속보들이 들려오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바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그 항상 뉴스를 보고 있고 그런 뉴스들까지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좋은 종목 이외에도 매일매일 이렇게 제공되는 혜택이 많다면 사실 우리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한가득이실 것 같아요. 시황 브리핑, 장중 관심 테마부터 시작해서 일정 매매 달인답게 어떤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매크로 환경부터 국내 증시 일정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HTS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백 없이 어떤 걸 우리가 잘 채우느냐에 따라서 사실 트레이딩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HTS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나 더 저희가 수익률표 보시면 우리 대표님이 사실상 이 무료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전문가님만의 이러한 좀 뭐랄까 경험, 뭐 지식, 노하우 뭐 이런 거를 좀 바탕으로 정말 진정한 성공적인 약간 투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이렇게 좀 우리가 내 계좌에도 실질적으로 찍힐 수 있는 불기둥을 보실 수 있게 한번 믿고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은 저희가 오늘 입장 시에 당장 다음 주에 단기 공략주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요. 어떠한 조건 없이 명확한 그런 포인트를 짚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 시간 50분까지 25분 남았으니까요. 아직 기회는 25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네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단기 공략주까지 무료로 제공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복주머니 듬뿍 담긴 공략주 일단 기대해보고요. 네. 당장 다음 주에 들어갈 만한 쪽은 이제 자율주행 쪽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정말 이거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머스크의 시대인지 테슬라의 맞습니다. 시대인지 트럼프의 시대인지 이 정도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요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자율주행에서 약간 메리트 있게 봤던 게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이게 주별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주별 규제가 아니고 이제 통일된 규제가 적용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자율주행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는 네. 사업에 관련한 효율성을 분명히 높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과거와 다르게 규제 완화 정책 기조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의 옥석 가기가 대단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자율주행 섹터 일단은 뭐 지금 시대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시대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을 공략하시면은 뭐 좋은 종목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섹터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만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외의 종목들은 아직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을 가져왔어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인이 두 번 이제 확실하게 당선이 되면서 자율주행 섹터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급등했던 이유로는 과연 이제 그 테슬라도 잘 올랐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과한 투자를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 기업들이 확실하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수혜를 받는 거는 바로 그 자율주행 섹터였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을 그때 급등했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조금씩 조정을 받으면서 제자리를 찾아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자율주행 섹터를 들고 와봤고요. 그리고 일정까지도 좀 괜찮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최근 트럼프 당선인과 일정까지 계속해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그 우주항공 스페이스X까지 쏘지 않았습니까? 로켓까지 쐈는데 그 당시에서도 그 트럼프에 참관을 네.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 또 FSD 완전 자율주행 규제 완화까지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일론 머스크랑 함께 다니고 돈도 많이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수혜를 좀 주고 싶은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으니까 그래도 자율주행이라 좀 살려주고 싶었는지 이 FSD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좀 중요한데요. 미국의 지금 교통부 장관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이 우버 임원 출신인 에미 마이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에미 마이클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기업 스페이스X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의 이제 대주주입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도 친분이 굉장히 각별하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버입니다. 우버가 그 택시예요, 택시. 그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죠. 전 세계로. 네, 전 네. 세계적으로 있는 기업인데 이 우버 임원 출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교통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대한 좀 제재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에서도 로보택시 시제품이 사이버캡이라고 있는데
사이버캡이 2026년도에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활성화를 시키고 싶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제가 알기로 로보택시가 한 500대에서 70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보택시가 뭐냐면은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고 이제 자율주행으로만 움직이는 게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인데요. 이게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굉장히 과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자율주행 규제가 굉장히 많이 풀려가면서 테슬라한테도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 테슬라도 이제 그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집중적인 행동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또 경쟁 구도가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에 좀 수급이 많이 몰려 있는 것만큼 그 섹터 안에서의 자율주행 섹터 지금 잘 눌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공략해도 좋을 것 싶어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제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유럽 글로벌 완성차 업체 고객사인데 그리고 ADAS, HUD 등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율주행 섹터로 편입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벤츠와 자율주행 부문을 공동 연구 파트너십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츠와도 있고 그다음에 그 테슬라와도 직접적인 조금 약간의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의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줬던 힘이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좀 차트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했을 때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리스크가 좀 덜할 것 같다라는 종목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종목은 지금 바닥 구간이 그냥 이렇게 차트만 보시더라도 일반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거는 조금 많이 눌려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점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고 그리고 바닥 지지 라인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 자체도 상승 추세로 지금 잘 접어들었고요. 만약에 자율주행 섹터가 지금 약세를 보이면서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게 되더라도 다른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하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하방이 떨어지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 종목이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오죽하면 사실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보다 규제 허가 받는 게 더 시간은 많이 걸린다라고 툴툴 거릴 정도로 사실 약간 불만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날개를 달고 또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이제 규제 완화부터 시작해서 FSD에 관련한 호재가 좀 만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현 시장에서 올랐다가 어느 정도 좀 지금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금 재공략할 만한 종목이 따로 있다. 특히나 당장 다음 주에 시가 베팅을 해볼 만한 종목이 내 눈에는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목이 어떤 건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테슬라한테 자율주행이랑 전기차 관련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오르면 이 종목도 같이 올라가주는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을 테슬라에 납품한다 보니까 확실하게 테슬라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자율주행 라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핵심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다고 합니다. 가장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는 눈에 좀 굉장히 피로감을 남겨줄 수 있는데 너무 작다 보니까 눈에 피로감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핵심 부품을 개발했고 이 부품을 테슬라 전기차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전기차 수혜주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확실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신용 광 증폭기까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5G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6G 이런 좀 통신 쪽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더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장기적인 전망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이 차트도 결국에는 굉장히 이제 자율주행 섹터가 굉장히 큰 폭등을 했었다가 조정을 받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정을 받고 나서 이것도 바닥 지지 라인을 잘 버텨줬습니다. 이게 만약에 뚫리게 되면 좀 힘들었겠지만 상처를 좀 많이 받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자율주행 섹터를 들고 온 거는 지금 하락 추세 받았어요.
이 종목 하락 추세 맞고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래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 자체가 아까 일론 머스크 시대냐 뭐 트럼프 시대 이런 시대, 그 시대에 저는 싫지만 맞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괜히 뭐 다른 반항을 한다고 해서 다른 뭐 이제 좀 성장주나 이런 종목들도 물론 나중에 길게 보시면 좋겠지만, 시장이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에 수급이 몰릴 만한,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발굴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확연하게 많이 차이가 나실 겁니다.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도 좋긴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섹터의 그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섹터에만 관심이 있고,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올라가겠다. 근데 그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힘이 강할지,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추세는 하락 추세마다 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지만 자율주행 섹터는 또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도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의 원래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점 찍고 나서 굉장히 차익시험 매물들이 많이 출회되고, 다시 한번 자율주행 섹터들이 뉴스가 나오고, 테슬라가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테슬라의 주가도 심지어 연관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 하락 맞아가지고 오히려 지금 세일의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지금 자율주행 섹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닥 지지 라인을 잘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지금 큰 폭으로 손실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랑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가 베팅이 요즘 좀 리스크가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장의 해석과,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 시황이랑 이런 일정들까지 잘 남겨드리고, 확실한 재료와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저희 커뮤니티 방에서 매번 매일매일 소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베팅 종목들도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방 참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하는 그 대화에 따라서 한번 움직여 주시면은 좋은 상승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섹터에 집중하고 어떤 재료를 잘 살펴봐야 되는지, 그거를 굉장히 빠른 쉬운 지름길을 우리 또 이윤복 전문가님이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가에 들어갈 만한 당장 다음 주의 종목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 종목명을 알려드리지 않았죠. 다만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다 알려드릴 거고요. 게다가 오늘 특별 이벤트 하나 더 저희가 함께 준비되어 있죠.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짧게 수익률표 보시면 현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두 자릿수대의 빨간불을 켜드리고 있죠. 화성밸브, 하나오션도 목표가를 달성하시면서 이런 두 자릿수의 기분 좋은 상승을 좀 가져가셨는데, 자, 이런 분이 다음 주에 공약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주신다고 하네요. 어떻게 챙겨줄지, 뭘 챙겨줄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시간 12분 남았네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내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좀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저희가 그런 기회를 함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스윙으로 볼만한 쪽은 이제 또 엔터주 가지고 오셨네요. 시간이 네. 얼마 없네요. 자, 일단 엔터주 진짜 사실상 지난해 말부터 내내 떨어졌었거든요. 네. 얼마나 물리신 분들 진짜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딱 추석을 기점으로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트럼프 당선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방송에서 트럼프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로 움직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악재가 없다는 점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 쪽 섹터,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악재로 적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와 뭐 이제 그 보조금까지 이제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뉴스들이 나오면서, 근데 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월드 투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굉장히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에 일단은 신호탄을 제대로 쏜 거는 JYP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엔터 섹터 전반에 활기를 되찾아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내년까지 전망 또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도 어떤 일정들이 있냐면은 일단 뭐 트와이스의 신곡 발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세븐틴, 뭐 아일릿 등 이 소속 아티스트들이 대거 4분기에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돌들이 이렇게 컴백을 하고, 최근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요번에 뭐 모비데이즈도 그렇고 YG 플러스도 굉장히 잘 가지 않았습니까?
그 두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로제의 컴백 때문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아파트. 근데 지금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데뷔나 아니면 신곡을 발매하거나 아니면 월드 투어를 다니게 되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관세를 매길 수도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악재도 아예 연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우상향이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엔터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앨범, 공연, 모객 중심의 성장 지출, 월드 투어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는 23년도부터 24년도, 25년도까지 굉장히 잘 올라와 주고 있는데 여기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하이브가 굉장히 잘 가지고 있죠. 하이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이번에도 미니진도 뭐 이사님도 그 사퇴를 하셨고 이런 좀 좋은 악재들이 지금 다 해소가 되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 먼저 들고 와봤습니다. YG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룹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블랙핑크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4분기에 완전체로 컴백을 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솔직히 잘 안 나왔어요.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상회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조금 움직여줬다. 그리고 로제도 있죠. 로제가 또 이제 신규 앨범을 또 낸다고 합니다. 브루노 마스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11월인가 12월쯤에 또 노래가 나오게 되면은 YG 플러스가 물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YG 엔터테인먼트도 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베이비 몬스터의 또 정규 앨범이 일주일 만에 68만 장이 판매가 됐고 올해 안에 100만 장 판매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블랙핑크의 컴백과 함께 대규모 월드투어까지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될 것 같아서 들고 왔고 지금 추세 맞고 잘 넣어주고 있고 저항이 좀 아직까지 많이 올라갈 자리 남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종목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대형 아티스트들의 이제 컴백에 따라서 상승세가 좀 뚜렷한 만큼 단기 스윙으로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단기 스윙이라면 두 자릿수 때 좀 빨간불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또 종목을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네. 바로 한번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너무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일단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 아티스트 라인업이 이제 아직도 건재하고 글로벌 그룹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군대가 있는데 내년에 전역을 하게 되면서 내년에 또 인기 그룹 이제 컴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몇 명 전역을 했고 내년엔 대거 전역을 하다 보니까 완전체로 컴백을 하게 되면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릴 겁니다. 전역 전에 굉장히 잘 나갔었다가 입대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겁니다. 지난달 말에 4천억 규모의 12 차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가 뭐냐면 전환사채인데요. 전환사채까지 차환에 성공을 하면서 악재들을 굉장히 잘 해소를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아직 지금 군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이제는 기대감이 있죠. 그분들 말고도 뭐 여러 걸그룹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좀 악재들을 잘 해소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에 잘 맞고 상승 추세를 아주 완벽하게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지지랭이까지 완벽하게 뚫리지 않고 잘 올라와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사채까지 잘 해결했고 기존 아티스트들 이분들 말고도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걸그룹이기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월드 투어나 이런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저항 라인을 뚫었습니다. 첫 번째 저항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서 앞으로 두 번째 저항 라인까지 지금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23만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랑 목표가랑 손절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기 그룹 네. 멤버들이 일단은 모두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네. 컴백을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거 빼고도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워낙 건재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이 정도면 다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4대 기업 중에 하나겠죠. YG 엔터 얘기했으니까 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JYP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또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건데 어떤 건지는 저희가 정확한 종목명까지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방송 시간 얼마 없으니까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수익률표 짧게 보시면 그래도 들어간 종목마다 두 자릿수 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약속 하나 더 해주셨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선물을 드렸으나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단기 공략주 추가적으로 챙겨드린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잊지 마시고 QR 스캔 어렵지 않죠? 지금이라도 복주문
호르몬이 듬뿍 담긴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의 또 이제 시그니처죠. 네. 오늘의 봄 종목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일단 전력 설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자주 들고 오는 섹터 중 하나인 게 왜냐하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긍정적이기 때문에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것도 트럼프입니다. 또 트럼프입니다. 네, 내년 트럼프 집권에도 변압기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덴마크 오스테드사와 초고압 전력기기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진출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송전 전력회사 400kW 변압기 점유율 현재 1위고요. 그리고 올해입니다. 2024년 유럽에서만 수주한 규모가 무려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성장 기대감이 확실히 크고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북미 쪽의 진출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기업을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호재입니다. 또 어제 코스피 200 지수에도 편입이 됐습니다. 그만큼 트럼프에도 지금 수혜를 받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실적에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에도 편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 매수가랑 목표가, 손저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떨어진 이유로 보자고 하면은 일단은 이 기업 자체에서 화학 계열사 화학 회사를 인수를 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히려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그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은 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오히려 8%에서 한 9% 정도 조정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볼린저 하한선에서도 지금 근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많이 떨어져봤자 한 5% 내외밖에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와봤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전력 설비 쪽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도 들고 와봤습니다. 이전에 보시면은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산일전기 이런 식으로 저는 변압기 전력 설비 쪽 섹터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이유는 그만큼 주가 성장률을 보여줬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기업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전력 설비가 지금 이때쯤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네, 예전에 한번 공약이 한번 나갔다가 굉장히 큰 폭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었는데 지금 자리도 충분히 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악재는 결국에 해소가 됩니다. 확실하게 인수한다는 내용도 아니고 인수를 하게 되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어서 오늘 제가 만약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었더라면 이 종목 들고 오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지금 큰 폭으로 떨어졌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세일 구간이다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왜 괜찮냐면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세가 깨지면서 지지라인을 깨지면서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바닥 지지라인을 지금 찾으려 가는 길을 형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 기업과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W자도 그려주고 있고 추세도 완벽하게 탔고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매물들이 확실하게 출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 지지라인까지 떨어져 준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그 성장 모멘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고요. 앞으로 북미의 노후화된 전선까지 교체 수요 시기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의 또 수혜 종목이기까지 하고요. 여러 가지 호재들과 완벽한 일정, 재료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공략을 했었지만 또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도 좋은 자리가 왔습니다. 악재가 터졌지만 저는 그 악재를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호재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면 제가 종목 설명 잘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은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알려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방에 들어오시면 왜 이거를 사야 되는지 저희가 자세한 좀 브리핑 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우리 이은목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